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이크로칩에서 아날로그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응재 수석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마이크로칩 아날로그 시뮬레이션 도구인 엠피랩 민디에 관련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칩에서 진행하는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웨비나를 진행하는 중에는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의 아날로그 시뮬레이션 도구인 엠피랩 민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오늘 강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엠피랩 민디의 소개와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시메트릭스에 대한 실제 시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플리스에 대한 실제 시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추가 학습 자료 및 지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엠피랩 민디에 대하여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개의 시뮬레이션 엔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메트릭스이며 다른 하나는 심플리스입니다. 두 개의 시뮬레이션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메트릭스는 스파이스 기반 시뮬레이터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칩의 코어 인디펜던트 페리페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플리스는 피스와이즈 리니어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는 파워 서플라이 같은 스위칭 기반 회로의 시뮬레이션에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스 기반의 시뮬레이터보다 스위칭 회로에서 아주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이 회로는 고입력 전압법 레귤레이터인 MCP16301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칩 MCP6001 OP앰프를 기반으로 한 8차 대역통과 체비쉐브 밴드 패스 필터입니다. 이는 시메트릭스 시뮬레이션 회로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ECG 시그널 컨디셔닝을 위한 회로도 중 입력신호 회로도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파형 생성기에 기본 오프셋 생성도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엠피랩 민디는 하드웨어를 시뮬레이션하고 프로토타입 이전의 회로를 모의 실험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칩 아날로그 및 전력 장치를 모델링하기 위한 파일들을 사용합니다. 로컬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일단 설치하고 나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시뮬레이션 시간이 빨라지고 인터넷 속도와 원격 서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데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엠피랩 민디의 실제 데모를 보겠습니다. 엠피랩 민디의 시작 페이지입니다. 여기 좌측 상단 모서리에 있는 메뉴 탭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검색을 위한 탭이 나옵니다. 이 검색 탭에 부품 번호를 입력하여 응용 회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C-DC 컨버터를 선택하겠습니다. DC-DC 컨버터 MIC228을 클릭하면 스타트업과 AC 트랜지언트 두 개의 회로들이 제공됩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회로를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단계만 거치면 이러한 회로를 매우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다시 시뮬레이션하고 수정한 회로에 대한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회로를 닫겠습니다. 다시 왼쪽 상단에서 예제를 보겠습니다. 시메트릭스와 심플리스의 예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뮬레이션 엔진별로 마이크로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많은 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메트릭스 안에서도 마이크로칩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플리스 마이크로칩 태그에서도 제품 관련한 예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엠피랩 민디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회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는 AC 커플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여기서 이득은 R1과 R2에 의해 정의됩니다. 비반전 증폭기이기 때문에 11배입니다. 하이프리퀀시 롤오프는 R2와 C2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234Hz입니다.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롤오프도 있습니다. R1과 C3에 의하여 2.34Hz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C1은 AC 결합이 됩니다. AC는 캐패시터를 통과하여 바이어스 레지스터 R3 및 R4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보드 플롯을 측정하는 이것을 제거하겠습니다. 나중에 주파수 영역에서 이득과 위상 관련한 동특성을 분석하겠습니다. MCP6V26에 3.3V의 직류 전원 공급 장치를 적용했습니다. MCP6V26은 매우 낮은 오프셋 전압과 잡음을 갖는 제로 드리프트 연산 증폭기입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CMRR 및 PSRR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AC에서 이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고 시작 주파수와 정지 주파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AC를 선택하십시오. (50mHz를) 언급한 이유는 왼쪽 롤이 2.34 부근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한 50mHz에서부터 500까지 보고 싶습니다. 롤아웃은 약 234Hz가 될 것입니다. 이제 OK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통과 대역의 주파수별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3dB 부분은 80mV입니다. 커서를 오른쪽으로 가져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언도크를 해보겠습니다. 옵션 토글을 선택하면 커서가 표시됩니다. (3dB로) 이동하면 약 2.48Hz의 차단 주파수를 얻게 됩니다. 이는 처음에 R1과 C3에 정의된 주파수에 근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의된 고주파 및 저주파 롤오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을 해보겠습니다. 멀티스텝이라는 매우 좋은 옵션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게인을 변경하고 응답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양한 게인에 대해 다르게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래프들 간의 비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옵션을 위하여 엠필의 민디에서는 멀티 스태핑이라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멀티 스태핑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시스를 선택하고 이네이블 멀티 스텝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스태핑 작업을 수행할 내용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게인 레지스터 R2를 멀티 스텝업하여 장치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디바이스 네임의 R2를 확인하고 이는 10kHz의 저항값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00kHz까지 10단계로 하고 싶습니다. 단계 수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실행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저항 변화에 따른 각각 다른 이득에 표시됩니다. 저항에 관해서는 닫겠습니다. 또한 이 캐패시터에 대한 멀티 스태핑을 설정하여 다른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로 이동하여 분석을 선택하고 저항 대신 C2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값을 정의해야 합니다. 68나노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80나노까지 볼 것입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실행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 값과 필터링 주파수 값들이 보입니다. 통과 대역이 달라짐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한 출력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드 플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브 AC 노이즈에서 보드 플롯 베이직을 선택하여 회로에 붙입니다. 출력과 입력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압 출력 프로브를 원하지 않기에 이를 비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멀티 스태핑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이 나옵니다. 보드 플롯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전에 멀티 스태핑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시 시뮬레이터로 이동하여 분석을 선택하고 이 지점을 비활성화합니다. 이제 보드 플롯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AC 커플드 앰플리파이어에서 회로 해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ECG 시그널 컨디셔닝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테크인사이트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회로를 가져오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자신의 디렉토리를 추가하여 빠르게 작업 환경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웹 세미나에 대한 디렉토리를 이미 추가했습니다. 저는 파이널 ECG 아시아 테크라는 회로도를 열겠습니다. 신호 컨디셔닝 회로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 표시된 영역은 입력 단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극의 신호가 생성됩니다. 두 번째는 신호가 증폭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AC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DC 잡음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노치 필터와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 제거를 위한 증폭기 스테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로패스 필터 스테이지입니다. 이러한 많은 단계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ECG 신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CG 신호와 관련되어 우리가 원하는 신호와 원치 않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를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호 생성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신호 생성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로를 분석하기 전에 ECG 신호가 어떻게 보이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그림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ECG 컴포넌트는 그림의 5개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방이 수축하면 심실이 혈액으로 채워집니다. 좌심실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펌핑합니다. 좌심실은 몸 전체에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펌프입니다.
우심실은 산소가 제거된 혈액을 폐로 펌핑합니다. 피파, 큐파, 알파 등으로 언급되는 최고점과 파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 주기 내의 다양한 시퀀스를 나타냅니다. 일부 ECG 추적에서는 유파동을 볼 수 있습니다. 유파는 종종 보이지 않거나 무시됩니다. 이러한 ECG 시그널을 시메트릭스를 사용하여 동일한 모델을 생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ECG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입니다. 이것은 피스파이스 리니어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 PWL 전압 소스를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전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0초에서는 0.05mV가 있습니다. 0.2초에는 0.025mV가 있습니다. 0.28초에는 0.15mV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스파이스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파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극성 및 마이너스 극성, AC 신호에는 노이즈도 연관되어 있기에 이 역시 입력해줍니다. 노이즈는 전원 공급 장치에 의한 요소도 포함됩니다. 국가에 따라 약 50Hz 또는 60Hz가 됩니다. 그리고 기저선의 변동, 베이스라인 원더링 잡음도 있습니다. 이는 양극 임피던스의 차이에 발생하며 또한 측정 중에 특정 사람의 팔 움직임이 발생하면 DC 오프셋 전압도 추가됩니다. 또한 여기에 사람에 따라서 피부의 물성이 다릅니다. 이도 오프셋으로 작용하고 표현을 위해 여기에 300mV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OPM2 회로는 커먼 모드를 고려한 회로입니다. 그럼 이 회로를 실행하여 보겠습니다. 이것이 ECG 파형을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예상하였다시피 여기에는 ECG 신호와 AC 신호 및 베이스라인, 원더링 및 공통 모드 전압 잡음, 스킨 이펙트 결과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ECG 신호를 시그널 컨디셔닝 회로로서 원치 않는 신호를 모두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ECG 신호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이 스테이지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는 INA 스테이지를 적용한 회로입니다. 이것은 계측 증폭기입니다. 부품 번호는 MCP-6N16입니다. 이는 인다이렉트 커런트 앰플리파이어이며 고전적인 세계의 OP앰프를 이용한 계측 증폭기보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에 INA는 대중적인 계측 증폭기 방식입니다. 이 회로에서 이득은 100으로 정의됩니다. 이제 회로를 실행하고 입력을 어떻게 증폭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중앙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전압이 커진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닫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AC 결합 증폭기입니다. 이곳에서 DC 오프셋이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2단계는 이전 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필터 스테이지입니다. 이 스테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치 필터의 모습입니다. 노치 필터는 특정한 전원 노이즈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 필터를 통해서 50Hz의 전원 주파수 노이즈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R1, R2와 C1에 의해 정의된 로패스 필터와 C3, C2와 R4에 의해 정의된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이 둘이 붙어서 밴드패스 필터가 되며 50Hz의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이제 이 회로를 실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50Hz의 신호를 제거합니다. 이것이 전원 공급 장치에서 공통 모드로 적용되는 전원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닫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우 패스 필터로 넘어갈 것입니다. 심전도 신호는 높은 주파수의 신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신호의 최대값은 150Hz까지 임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50Hz 이상의 신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적절한 ECG 신호를 얻기 위해 이렇게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스테이지가 결합된 회로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완료되었지만 그래프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봅시다. 시뮬레이터로 가서 적절한 분석을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분석 모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분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트랜지언트, 즉 과도 분석입니다. 여기에 스탑 타임을 2초로 설정합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도킹을 해제하여 하나하나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 INA의 출력이 표시됩니다. 이는 전극 신호에 증폭된 출력입니다. 여기에는 중첩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스택 올 커브스를 하여 분리하여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는 INA의 출력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것은 신호를 증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C 결합 증폭기의 출력입니다. 이는 베이스라인 원더링을 제거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노치 필터의 출력입니다.
50Hz의 신호가 제거되었고 출력의 최대 크기는 앞에 2.2V와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 영역을 확대하여 보겠습니다. 노치 필터에 의하여 50Hz 근처의 신호가 제거되었기에 첨두점이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각 스테이지 출력들은 실제로 회로를 만들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민디 시뮬레이션은 실제 회로를 만들기 전에 회로도가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ECG 신호를 얻고 이를 컨디셔닝하는 방법을 민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심플리스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리스를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한 DC-DC 회로를 열겠습니다. 심플리스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심플리스 튜토리얼에서 모델링 블록스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샘플4를 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벅 회로입니다. 여기에는 스위칭 요소와 DC-DC를 구성하는 요소, 필터 및 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팝 트리거라는 고유한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팝 트리거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는 주기적인 작동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정 상태의 주기적인 작동 지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팝 트리거 장치는 스위칭 노드 중 하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레이스에 가서 아날로그 펑션으로 가면 팝 트리거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노드가 있는 곳에 선택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취소합니다. 이제 시뮬레이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추즈 어널리시스를 선택하고 피어리딕 오퍼레이션 포인트 창에서 팝 트리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최대 주기를 정의해야 합니다. 저는 2.2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2.2 마이크로 세컨드는 최소한 사용자의 스위칭 주파수에 대해서 적어도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위칭 소스를 클릭하면 주기가 2 마이크로 세컨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주기를 2.2 마이크로 세컨드, 즉 10%를 추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봅시다. 그리고 그래프를 언도킹을 하고 스태골 커브스를 하여 여러 그래프를 분리하여 보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주기적 작동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사이클은 2 마이크로 세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덕터 전류와 스위칭 전압 및 출력 전압의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 회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제품 기반의 시뮬레이션 회로를 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칩 스위칭 레귤레이터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 폴더로 이동하여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MIC 23050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회로의 로드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열겠습니다. MIC 23050은 최대 5.5V의 입력 전압을 갖는 벙 레귤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최대 전압 출력은 3.3V이며 600mAh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하이퍼라이트 로드 아키텍처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는 기존의 컨트롤 방식과는 달리 출력의 인위적인 작은 리플을 에러 비교기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피드백 루프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 C3는 MIC 23050 제품이 필요한 리플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는 로드와 출력 사이에 있습니다. 이는 PFM 및 PWM 작동 모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회로가 수행하는 작업은 부하 상태가 다른 상황에서 동작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동안 부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회로에 동작 부하가 있는 상태와 무부하 상태인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시뮬레이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언트와 팝을 선택합니다. 트랜지언트에서 시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ms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플롯 포인트의 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회로를 실행하고 파형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도킹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네이블 핀과 SNS 핀의 전압입니다. 이 그래프를 닫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PFM과 PWM 모드의 차이점이 표시됩니다. 잠금을 해제하겠습니다. 모든 곡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스택 올 커브즈를 실행합니다. 이제 시간 간격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하가 없거나 부하가 매우 작으면 PFM 모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디스컨티뉴어스 모드 DCM입니다. 여기서 인덕터 전류를 볼 수 있습니다. 전류가 0이었다가 조그마한 스위칭만 일어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부하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하가 걸리면 PWM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인덕터 전류는 0이 되지 않습니다. 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 즉 CCM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캐패시터 전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칭 전압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PWM 작동 모드에서 작동 중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닫습니다. 그럼 도킹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역시 그래프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입력 전류에 대한 정보를 볼 것입니다. 입력 캐패시터 C1의 전류를 봅니다. 이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IVN 핀에 들어오는 전류입니다. 이는 최대 600mA입니다. 이것이 입력 전류입니다. 입력 전압은 5V로 일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드 정보를 보겠습니다. 0.1ms가 지난 후 450mA의 로드가 당겨집니다. 로드가 올라가면 PWM 모드로 동작합니다. 로드가 없거나 경보하면 PFM 모드로 동작합니다. PFM 모드에서 전압 출력을 보기 위하여 줌을 해보겠습니다. PFM에서는 리플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력 전압의 크기는 약 1.8V에서 1.82V까지입니다. 즉 약 0.02V의 플럭추에이션을 가집니다. PWM을 줌해보면 리플이 훨씬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력 전압의 크기는 약 1.801V에서 1.8032V까지로서 약 0.002V의 플럭추에이션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MIC 3050 제품을 이용한 벅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툴을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icrochip.com/analog에 들어가시면 아날로그 웹페이지에서 엠필의 민디에 대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툴과 튜토리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칩의 아날로그 시뮬레이션 도구인 엠필앱 민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솔루션 외에도 마이크로칩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많은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이크로칩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